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반등 보였다가 다시 밀렸다가 계속 옥신각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반대 매매를 비롯해서 이런 매물 출회가 된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들 들으셨겠고, 오늘 그래서 그런지 개인의 매도가 1조 2천억 가량 현재 1시간 지났는데 그렇게 잡히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지금 현물 선물 동반 매수, 기관도 현물 매수하는데 오늘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6,700억, 그리고 외국인은 5,300억 가량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요걸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전자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쪽을 사고요. 반대로 이제 개인의 매도는 지금 제조 전기전자, 그러니까 IT 업종에 대한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오늘 반도체주는 좀 하락하지만 오늘 통신주 굉장히 강하고요. 금융지주사 쪽도 증권주를 그러네요.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네. 흐름 좋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양식품의 주가가 4%, 그러니까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거나 식품주. 실적 좋은 종목들은 오늘도 반등을 함께 보이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 중에서 네. 반도체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계속 이제 반대 매매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신용이나 이런 비율들이 높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구간 흐름입니다. 참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는 요즘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스피 9천 시대도 지나갔고 사상 처음으로 서킷이 이틀 연속 발동되는 것도 시장에서 우리가 구경을 했고요. 이제는 저는 약간 좀 종교인의 마음으로 좀 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8배라든지 마음을 좀 아니면은 다스릴 수 있는. 명상이라든지 이번 주에 가까운 절이라도 제가 종교는 불교가 아니긴 하지만 교회나 절이나 가만히 성당이나. 좀 앉아가지고 제 마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음이라도 좀 추스리려고 그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컨콜 얘기 궁금하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뉴스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속보 전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고, 이미 이제 배당 얘기는 들으셨죠. 주당 374억 원의 현금 배당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전달됐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중간에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으면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랑 전자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다시 좀 낙폭 예. 줄이고는 있어요. SK하이닉스도 낙폭 줄이고요. 삼성전자는 1.4% 상승. 근데 여러분도 저희도 다 알죠? 10시는 지금 시작이 시장의 흐름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10시 반 되면 다르고 10시 50분 되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변화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상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불교 관련주 찾겠다 이러신 분들 계시고 네. 명상 관련주 있냐 이런 분들 계시고 정부에서 예. 약간 정신적인 지금 데미지들을 그렇죠. 많이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도 되게 뭔가 대대적으로 정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어제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어제 우리가 약간 장 초반에 이렇게 꼬심을 당했다라고 하죠. 꼬임을 꼬심 당했다가 살짝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지는 거. 확 밀어버리는 네. 그런 좀 배신을 느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그러겠죠. 그러면 안 되죠. 오늘은- 이제 더 빠질 때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제 네. 거래량이 실린 하락에서 아래 꼬리를 달았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들 맞아요. 다 네. 지금 때려넣고 있으니까 부디 여러분 우리 두 손 모아서 혹은 이제 참선의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세미나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8월 18일에 저희가 세미나 예정돼 있습니다. 박지훈 부장, 이혁진 팀장 그리고 박현지 과장과 함께하는 세미나, 일부에서는 주식시장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나아졌기를 네. 바라는 마음인데, 그때도 시장 진단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네. 관련해서도 또 ETF 투자를 여전히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나 다양하게 하고 계시니까 ETF로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저희 고정 링크로 남겨뒀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료예요. 박지훈 부장, 이혁진 팀장, 박현지 과장 네. 준비하고 어벤져스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네. 오늘은 박현지 과장 그쵸. 모시고 ETF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목요일이고 한데 어떻게 우리 박현지 과장님께서도 시장을 쭉 항상 다양하게 보시고 한데 좀 이렇게 바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꺼낼 수 있는 구간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은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음. 저희 팀 내 의견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바닥 과매도 구간은 근접해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금주나 차주 정도 과매도 구간은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나 빅테크 실적 발표부터 FOMC 이제 그렇죠. 관련된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다 나오면서 이제 조금 모멘텀적으로 이제 더 뭔가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은 조금 조금씩 없어지는 재료가 소멸되는 부분들이 분명 확인될 수가 있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뭐 이전에 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작년부터 겪었던 상승도 이례 없는 주가의 기울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있었던 한 달 정도의 사이에 하락도 이례 없는 하락이었잖아요. 아이, 그렇죠. 네.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락이고 어제 시장을 보면서는 이거는 뭔가 단단히 깨져도 깨졌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전 이게 뭔가 붕괴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사이에는 뭐 다양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수급의 변수가 생길 만한 뭐 레버리지도 있고 뭐 파생 쪽 얘기도 있고 외국인의 수급 얘기도 있고 한데 네. 그게 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래도 이게 장이 엄청 큰 장이면 네. 이제 영향을 조금 덜 받는 네. 측면이 있는데 음. 우리 증시나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즈적으로도 좀 사이즈가 더 그렇죠? 작다 보니까 그러한 수급적인 꼬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타격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선진화되고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과정, 그런 아픔을 좀 겪으면서 이제 더 강해질 거라고 좀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나 어떤 드라이브나 이제 서포트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하나만 좀 여쭤보면 어차피 네. 이름이 ETF가 붙어 있긴 하니까 우리 레버리지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고 네. 어제 이제 F4 회의가 긴급으로 열렸는데 이게 이제 뭐 증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별 3천만 원의 한도를 둬가지고 이 좀 조기에 규제가 들어간다. 그게 바로 내일이거든요. 31일이니까. 네. 이게 시장에 어떤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게 내일이긴 하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면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그게 바로 즉시 반영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좀 점진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다가 지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매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냥 점진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제도가 조금 더 강력해야 되긴 해요. 규제 자체가 네, 이 3천 정도 갖고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ETF 시장 동향을 보면서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안에서 우리 투자 전략까지 한번 챙겨볼 텐데 동향부터 좀 파악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이외의 이제 종목으로의 순환 이런 부분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이 조금 더 좀 뚜렷한 이제 좀 방어주로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도 이 못지않게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나 게임이나 기존에 조금 많이 눌려 있었던 네. 그리고 금융주나 은행, 금융 뭐 이런 보험 쪽으로까지 좀 확산되는 조금씩 나타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 이제 주간 상승 테마를 보시면 다 K-팝 포커스,
대표적인 K-팝 이제 ETF가 네.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타이거 게임 탑 10이라든가 뭐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타이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거는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이라는 ETF가 있는데 네. 카우? 네, 이게 미국의 페이서에서 나온 카우즈라고 하는 이 캐시카우 ETF, 테마 ETF인데 이게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소형까지 포함해서 대형주까지 포함한 네.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ETF예요. 네네. 그런 ETF들로의 자금, 안전자산으로 어쨌든 좀 자금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 네. 그리고 금 같은 친구들도 사실 힘을 못 쓰다가 네. 최근에 어쨌든 유가가 좀 전쟁 안 끝났지만 어쨌든 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좀 안전자산이나 물가 해지를 할 수 있는 용도의 자산으로도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그간 많이 눌려 있었고요. 네. 금이. 그래서 조금씩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다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술주로 좀 많이 쏠려 있었던 그런 부분을 조금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반기 움직임 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에 시장에 반도체의 쏠림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관련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좀 확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과 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한창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포트 비중을 조금씩 달리 좀 재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디어 엔터가 올랐나요? 제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종목이 하이브를 하이브 많이 계속 보고 빠졌죠? 있었는데 네. 아니 실적이 역대급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네. 픽하운 공연도 얘기인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월드컵 효과도 뭐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네. 저 깜짝 놀란 게 한 27%가 뭐 하락했다고 단기간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큰 섹터가 아니라 중소형 섹터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한번 올라갈 때 확 올라가다가 또 빠질 때 확 빠지고 이런 그러니까 순환매 자체가 오래 지속이 되려면 네. 수급적으로 결국 반도체에서 이제 자금들이 좀 골고루 확산되는 모양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패턴 자체가 엄청 뚜렷하게 우리나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제 막 좀 시작된 그리고 이게 지속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네. 막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실적이 찍히면서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에 네. 대해를 찾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다 분명. 근데 이게 신호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는 너무 또 이쪽으로의 과도하게 비중을 실는 거는 좀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미국에서 이란 쪽 공습이 시작됐다고 개시했다고 또 하잖아요. 속보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국내 증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반대로 이제 하락 ETF 한번 쭉 동향 그렇습니다. 볼까요? 네, 하락은 예상하셨듯이 이제 반도체, 코스피 그러네요. 그리고 코스닥 이런 쪽이 다 빠져 있고요. 수급적으로 미국 서학개미 쪽 보시면 다 이제 빅테크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도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하고 생각보다 좀 이제 AI 투자에 대한 리턴 성과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조금씩 기술과 관련된 섹터 쪽은 조금 계속해서 눌려 있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AI 트렌드나 이제 사이클 중장기 사이클 자체는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변화가 된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일시적으로 이런 게 좀 빠지는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좀 계속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시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해외 쪽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들 좀 보시면
올라간 거는 엑슨모빌, 이제 원유, 그리고 그 외에 슈퍼마이크로나 AMD나 이런 애들이 좀 간간히 섞여 있어서 사실 그 뚜렷한 뭐 트렌드는 좀 찾기는 어렵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인플레 우려에 대응해서 좀 과거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원자재 쪽에서 금, 은, 동 같은 애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네. 원유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적 흐름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락 쪽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하락한 부분은 조금 더 종목단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테슬라, 구글, 스페이스X, 메타 플랫폼 다 공통점이 어쨌든 AI 투자 과잉에 대한 경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네. 구글, 테슬라 실적 발표했잖아요. 메타도 최근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 것까지는 반영이 된 건 아닌데 그 전부터 이미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거다라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었어서 약간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신규 한번 ETF 쭉 볼까요? 네. 신규 ETF 중에서는 별표 2가지 치셨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 신규 ETF들 보시면 뭐 엄청나게 특징적인 ETF는 저는 딱히 보진 못했지만 그나마 이제 별표 친 ETF들 보시면 CPU 반도체 탑4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정말 딱 미국 CPU 기업 상위 딱 기업 4개 집중하는 거고요. 네. 뭐 인텔부터 AMD, 뭐 ARM부터 시작해서 이런 CPU에 집중되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메모리나 이제 기존 좀 전력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쪽은 한 번씩 올라와 줬잖아요. 네. 근데 CPU도 AMD나 이런 기업들도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GPU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초기 시장 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후방단의 산업이다 보니까 CPU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이제 만든 ETF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장에서 사실 좀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네. 이것보다는 사실 저는 오히려 원큐에서 나온 엔비디아 알파벳 미국채 혼합 50이라는 채혼 상품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나마 어쨌든 AI 진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구글과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를 네. 투톱으로 반반 가져가면서 미국채, 단기채를 주로 담고선 가져가는 형태의 채운 상품이어서 좀 장기 관점에서는 이런 친구들은 그냥 그 연금 계좌에서 쭉 가져가시기에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칩이든 소프트웨어든 이제 기업들이 모두 다 하려고 하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단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일수록 더 이런 투자나 이런 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고 이미 그 쇠사슬 같이 이런 게 산업 사이클 쇠사슬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ETF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컨콜 내용 중에 하나가 2분기 주당 374원 배당하겠다라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네. 뭐 연간 한 1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들 제일 기다리시는 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왜 발표 안 하느냐인데 곧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다 이행한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죠 뭐. 사실 어제 우리가 SK하이닉스에서 주주 환원책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SK하이닉스 주주 환원책 얘기 안 하냐라고 그런 하는데 얘기를 좀 기다렸죠. 그게 이제 네. 못한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저도 네. 사실 새롭게 아는 사실인데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ADR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주 환원 같은 그런 내용은
정말 그 전에 미리 다 이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ADR 상장하고 나서 이제 기간으로는 그게 뭐 최대 2달, 그다음에 일수로는 뭐 25일 얘기도 하고 말하면 있어요.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를 이제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발표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그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그렇죠. 시장의 많은 분석입니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외 쪽 신규 ETF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좀 신기한 ETF가 제 눈에 보여서 2개 정도를 별표를 쳐놨는데 네. 하나가 EQQQ라는 ETF입니다. 이게 사실 레버리지인데 이게 보시면 동일 가중으로 레버리지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네. 보통은 시총 가중으로 많이 이제 나스닥 지수나 이런 ETF를 2배짜리로 만들어 놓은 QLD나 이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동일 가중이어서 그 안에 종목들 비중을 고르게 담아 놓은 상태로 2배이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진 ETF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쏠림? 비테크로의 과도한 단일 종목으로의 쏠림을 좀 완화시키면서 2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상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EQQQ.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AIHY라는 데피언스 AI 하이퍼스케일러 리더스 ETF라는 게 네.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ETF, 빅테크 ETF 아니면 뭐 하드웨어 ETF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AI 하이퍼스케일러에 국한되어서 이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의 ETF예요. 네.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가져가면서 집중적으로 이쪽 수혜를 받을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테마형 중에서도 좀 독특한 컨셉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물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다, 완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AI 캐펙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기업도 있고 좀 덜 나오는 기업도 있고 지금 상황이 좀 강양각색이다 보니까 그래도 긴 중장기 트렌드에서는 결국에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해서 이제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는 선두주자들은 계속해서 뭐 AI 트렌드를 이제 주도를 할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좀 기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테마형 ETF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사실 최근에 미국 ETF 출시 트렌드가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말씀드리려고. 좋습니다. 이제 신규 레버리지나 테마나 베팅형 ETF라고 불리우는 상품들이 네. 엄청 많이 사실 상장됐죠.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상장이 됐었어요, 원래. 근데 미국에 이런 상품들이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면서 전체의 이제 레버리지 비중 자체가 미국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한 자리 수이기 때문에 뭐 몇 2% 정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7% 안쪽인데 사실 계속해서 단일 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형태가 거의 스파게티 캐논 형식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이게 해요. 어떤 형식이죠? 쉽게 얘기해서 스파게티 만들면 이거를 이제 대포로 쏘지 않습니까? 네. 대포로 쏴서 벽에 이렇게 딱 붙어요. 착. 그러면 떨어지는 게 있고 안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쏴서 이제 여러 가지 핫한 테마와 관련된 ETF를 무더기로 이제 출시를 해서 네. 뭔가 하나 잘 되는 거를 골라서 잡고 안 되는 건 상폐를 시키는 이러한 그런 양상의 출시하는 형태가 그래요? 운용사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폐를 사실 안 시켜요. 네. 운용사들이 상폐를 시키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뭐 그거를 이제 피해 가는데 미국은 사실 상폐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실패 사례의 대표적인 게 이제 루시드 아시죠? 루시드. 루시드와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 ETF가 상장했는데 네. 상표됐어요? 상폐가 됐죠. 어. 이게
순 자산 가치가 빵으로 찍히면서 아이고. 완전 없어.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를 그러네. 굉장히 강조드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이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국 것도 많이 매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상패가 우리나라는 잘 상패를 안 시키지만 미국은 상패를 시킬 수 있다.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1.96%로 다시 상승 전환을 올라가네요. 했고요. 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뭐 2분기에 투자한 내용들 발표하고 앞으로도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있어서의 상승을 뭐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네. 워낙 고점이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공급 부족은 계속 더 내년에도 확대될 거다라는 내용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그리고 제가 그 ADR 관련해서 이런 이제 주주환원 철학을 발표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네. 아니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게 주주 환원인데 여러분 저희가 이런 룰이 있어서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싶었는데 그런 것조차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저도 조금 답답했어요. 조금 그 여의도에서 말씀 많이 하신 분들 힌트를 좀 주면은 아니 그래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 아마 얘기들이? 아침에 저희 그 더블밸류 보셨던 네. 분들은 우리 김도훈 부장 김센님이나 아니면 유철현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네. 들어가면서 그 얘기 꼭 해달라. 시장에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ADR 하고 나서 미국의 규정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도 되게 답답한 부분 여러분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2%대 상승 돌아섰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 줄여가면서 0.5%, 0.3%까지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은 저희가 시장의 뭐 흐름 파악해보고 요거를 또 ETF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네. 개별 종목 투자 말고 ETF 관심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한번 그러면 오늘 고민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에 네. 따라서 어떤 ETF로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IT주 비중이 높아서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뭐 IT 비중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힘든 시기 거쳐가고 있죠.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왜 지금 느껴지는 건가요? 불안할수록 리밸런싱이 더 고민이라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방어업종 가치 배당을 담아가고 싶은데요. 미국과 한국 대형 은행 금융주 차이점을 구분해서 이 장기 투자를 위한 ETF 전략 알고 싶습니다. 네.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보니까 미국과 한국 대형 은행 금융주의 차이점을 좀 여쭤보고 계세요. 그리고 은행 금융주 하면은 요즘 분위기가 어떻죠? 저는 굉장히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은 계속 좋았죠. 네. 우리도 우리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꿈틀대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도망가는 곳, 안전한 도피처? 곳, 도피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기술이나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왜 또 리밸런싱을 이렇게 해서 이거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나 분산의 필요성은 항상 특히나 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는 분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방이 조금 덜 손실이 나고 네. 덜 변동성이 덜 큰 업종이나 이런 기초 자산에 어느 정도 일부를 분산시키고 머니를 이동시켜서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항상 코어와 세틀라이트를 말씀드리면서 네. 어쨌든 나눠서 비중 조절을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어로서 금융을 가져간다라는 컨셉은 아니고 이제 세틀라이트로서 내가 비중을 분산을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한국 금융업과 미국 금융업은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 차이점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매수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한국 금융 업종 같은 경우는 은행, 보험
이런 각각 분야가 굉장히 뚜렷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성 이런 것도 굉장히 뚜렷해서 은행과 증권이 많이 다르고 은행과 보험이 많이 다르고 약간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나눠져는 있지만 사실 그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비들이 결제 네트워크나 중개 사업도 하고 가상화폐 결제나 이런 거래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어 있어도 결국에 뭐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런 특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가치주의 면모를 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치주의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배당을 늘려가고 성장을 하고 좀 어쨌든 자본 차익도 일정 부분 추후에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국내 금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배당 역사나 주주 환원 역사가 미국만큼 그렇게 길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은행주나 금융지 주사들 배당률이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월배당 형태로 금융주 업종 ETF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업은 월배당 금융 ETF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업종 ETF들이 월배당 컨셉으로 가져가는 ETF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은 네. 월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국내 은행 ETF 같은 걸 담고 일부 그리고 미국 금융 업종을 담는 ETF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방을 지지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담아간다. 이런 컨셉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행이나 금융업종 ETF들도 어떤 기간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단기는 추천 안 드리고요. 은행이나 이런 배당 가치주 ETF들은 길게. 네. 좀 길게 보셔야 되지만 결국에 단기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결국에 배당을 받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배당을 어쨌든 우리나라는 배당 1년에 한 번 주는 데들도 있고 막 좀 횟수가 더 적다 보니까 그렇죠. 배당을 노리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배당을 정기적으로 그냥 계속 분기마다 픽스드라서 거의 네. 뭐 그걸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중기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는 결국에 정책적으로 뭔가 수혜를 받을 구간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정책 뒷받침 뭔가 정책안이 새로 나온다라든가 뭐 이런 것을 노리고 네.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증권주나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고선 좀 시세 차익을 얻어가시려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장기 5년 이상으로 장기로 좀 계속 진득하게 가져가시라는 조언을 조금 더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배당을 통해서 그 받은 배당을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갔을 때 스노볼 에펙트처럼 복리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해외 미국 금융 ETF는 이제 분산 투자 이제 기술주나 테크가 조금 부진한 구간에서 좀 담아서 분산한다는 관점으로 좀 담아간다. 그래서 반반 정도로 이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그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방식으로 투 트랙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질문 자체도 장기 투자를 위한 전략을 네. 여쭤보신 거였고 네. 금융주를 좋아하시고 은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트레이딩 영역보다는 네. 안정적으로 조금 네. 길게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잠깐만 저희가 내용 잠깐만 정지를 하고 시황을 한번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 귀 안 들어오시죠? 네.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집중된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그렇죠. 얼마나 네. 많은 포트에 충격이 있었는지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옆에서 방송할 때 저 혼자서 저는 진짜 이거 말해도 돼? 제가
도훈 씨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옆에서 어퍼컷을 이렇게 혼자 하시는데 너무 귀여워.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약간 지금 저는. 시장이 반등을 폭을 더 힘을 내고 있으니까 옆에서 또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예. 가자 이렇게 저는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여러분과 있는데 거의 뭐 저희는 같은 마음이죠. 네. 진짜 지금 저희가 방송국 아니었으면은 나 소리 질렀어. 저 지금 심장이 좀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정말. 삼성전자가 지금 5%까지 네. 반등폭을 키우고 있고요. 뭐 콩콜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뭐 Q&A 시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매출이 2자릿수 대 성장을 한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이라고 늘 시장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2%대 반등하면서 가야죠. 그렇습니다. 143만 원대 회복을 합니다. 근데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빨리 올라갔었던 지난 상반기를 생각하면 반도체 몰빵 투자가 답이었죠. 근데 그쵸. 이렇게 네. 하락할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하락할 때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분산 투자가 무슨 의미냐 싶지만 국가별 분산 투자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맞아요. 드렸고 네. 우리 박현유 과장님도 그런 면에서 지금 거의 3주 넘게 미국 쪽 투자에 대한 비중을 꼭 여름에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그 관점에서 금융주 이야기도 하고 분산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계속 영차 외쳐주시면서 우리 오늘 함께 시장 지금 4% 이상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위로 서킷 브레이커 가야죠. 네. 예, 저의 마음을 정말 브레이크 해버린 위로는 이틀간의- 서킷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위로는 죄송해요. 제가 알기로는 상방으로는 서킷이 없어요? 없고 사이드카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네, 아래로만 서킷이 있는 걸로 제가 그러네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커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기억나요? 한두 달 전에 우리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방송했던 그쵸, 그날들 그쵸. 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네,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요. 저희가 우리 도훈 씨는 여러분 이 방송할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 댓글도 보면서 시장 상황 보시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뉴스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네,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별 비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사실 미국 상장이랑 한국 상장이랑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은행, 금융지주, 초대형 IB 금융, 금융고배랑 다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보시면 왼쪽에 은행고배당 플러스나 금융지주 플러스는 보시면 거의 금융지주나 은행주 위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초대형 IB 금융지주 같은 상품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랑 증권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대형 IB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그렇죠. 수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IB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IB로 분류하는 그 조건 기준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권주랑 금융지주사가 보통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공격적일 수 있는 ETF이지만 완전 증권주만 담고 있는 게 아니어서 한 중립 정도 지대에 딱 들어가 있는 형태의 ETF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놓은 조합의 ETF는 다른 금융 ETF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국내에서 조금 신기한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라이즈 코리아 금융고배당을 보시면 보험사도 있고 증권도 있고 생명 뭐 다 섞여 있는 형태의 그러네요. ETF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같은 경우도 보험주 있고요. 지주, 증권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형태의 ETF입니다. 그래서 종목 구성에 따라서 사실 거의 대부분 특징적인 구성 종목 수는 다 10개 정도 수준에서 이제 탑10 비중이 90% 넘어가는 형태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형태의 ETF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금융 ETF들은 사실 종목 구성이 훨씬 더 많고 조금 더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규제적으로 금융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모로 시장 사이즈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집중되게 본의 아니게 종목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점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금융 ETF들은 대부분 보시면 다 월배당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률이 한 4%에서 5%, 뭐 3, 4%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초대형 금융지주 원거만 월배당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얘는 분기 배당으로 주고 있고요. 분기 배당.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노리는 게 배당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배당주 ETF라기보다는 네. 약간의 자본 차이까지 염두를 해두고 조금 더 주가 수익률도 네, 오히려 장기 관점에서 미국 IB들이 성장성을 보고선 이제 자본 차익이 계속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또 좋아진다라는 것을 감안해 두고 이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ETF여서 조금 특징이 다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은 보수적이신 분들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 ETF 위주로 은행이나 금융주 비중이 높은 소울이나 타이거로 접근을 하실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인 분들은 초대형 IB 같은 걸로 증권주 비중 있는 거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하실 거고, 코덱스 금융 고배당 같은 경우도 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좀 이런 나머지 라이즈나 코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무난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걸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기에 조금 실적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가시화되고, 어쨌든 주주 환원 측면에서 좀 그래도 하방이 좀 지지될 만한 곳은 지주사나 은행주들이 조금 더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네. 증권주는 조금 더 공격적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거나 뭐 솔, 뭐 코덱스 뭐 이런 쪽 이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 친구들 수익률 보시면 한 자릿수예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이런 장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안 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버텼네요, 진짜. 네, 버텼다라는 게 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주, 반도체 이런 거를 투자를 하는 게 더 재밌고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일부 종목들을 네. 보면 진짜 1년 수익률, 6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는 한 2-30%도 네. 있으니까 차이가. 이건 굉장히 사실 1년 수익률이 20-30%라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보는 거고. 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시장에서 금융주로 묶이긴 하지만 네. 성격이 은행주와 증권주가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쵸, 많아요. 그쵸. 네. 그리고 알아요. 실제로 수익률이나 곡선을 보면은 굉장히 네. 따로 노는 경우들도 있고. 네. 어떻게 좀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향별로 봤을 때. 일단은 증권주는 기본적으로 자본 차익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당률도 증권주 ETF들 뭐 타이거 증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배당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 근데 오히려 금융지주나 은행 ETF들이 배당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증권이 많으신 거예요. 증권이 많으신 거고요. 네. 오히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 염두를 해두시고 뭐 가파르게 빠질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베타가 더 높기 때문에 증권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방이 지지되고 손실이 최대한 안 나는 가운데 배당을 꾸준하게 주면서 주주 환원도 확대를 할 수 있는 여력, 그 주주 환원율 자체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 상품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증권주랑 금융 지주 비중이 반반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그 종목 구성 보시면, 그래서 제가 좀 신선하다고 느꼈던 게 보통 금융 지주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증권만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보험이 섞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네. 얘는 순수하게 금융 지주와 증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말로 중립지대에 놓여 있는 투자자들 를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ETF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조금 너무 심심한 건 싫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수익도 냈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옵션이 있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은 미국과 한국 쪽을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한국 먼저 살펴봤고 다르니까. 미국 금융주 한번 살펴주시죠. 네, 미국 금융주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제 보통 대형 IB라고 불리우는 기업들도 있고 핀테크주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결제주나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사실 대형 IB들이 이러한 핀테크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 결국에 조금 더 중소형 핀테크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을 담고 있는 ETF들은 조금 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로빈후드나 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많이 기업들, 들어봤죠. 네. 네, 그런 기업들을 담고 있으면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비해서 대형 IB,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뭐 웰스파고 같은 은행 같은 리테일 쪽 은행이나 뭐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코어로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적합한 섹터 ETF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코어는 대형 IB 그리고 새틀라이트는 핀테크나 디지털 화폐 쪽 영역 중소형주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나 공격적인 투자자를 위한 ETF가 갈릴 수밖에 없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바탕은 항상 좀 대형 그리고 조그만 애들은 새틀라이트 비중 조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차이점을 좀 보시면 KBWB 같은 경우는 진짜 대형 IB이고요. 네. XLF 같은 경우는 대형 IB 플러스 결제업체까지 다 들어갑니다. 핀테크? 핀테크 완전 작은 애들 말고요. 네. 그러니까 결제 페이팔 같은? 뭐 페이팔이나 뭐 비사, 마스터카드 네, 뭐 네, 이런 네.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테크 어떻게 보면 결제 테크 쪽이고요. 네. 그 밑에 세 번째는 IAI라는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증권사 그리고 브로커지사라고 하는 네. 이제 중개사들이 있어요. 네. 이제 코인베이스처럼 또 어떻게 보면 중개사이고요. 그리고 신용 평가사 이런 가운데에서 중개를 해주는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금융사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 안에 이제 JP 모건 같은 애들도 들어가 있고 골드만삭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공격적이겠죠. 네. 그리고 그 맨 밑에 아이페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네. 정말 결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상화폐 쪽 비중보다는 그냥 정말 비자 이쪽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디지털 가상화폐와 관련된 ETF는 여기 안 넣었고요. 네. 지금 들어가시면 좀 부담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여기에 5번째로 넣어놨습니다. ARKF라는 ETF로 넣어놨는데 아크사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 ETF인데 얘가 코인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보시면 이런 서클, 후드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를 안 한 섹터이긴 한데 요즘 네. 상황이 좀 어떤가요? 코인 쪽은?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니기 네네.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진짜 어렵지만 코인이 안 좋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또 올라오는 구간들도 간간이 좀 있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자산, 기초 자산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포커스가 IT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그렇죠.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긴 합니다. 대신에 오히려 KBWB나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괜찮았죠. 네. 오히려. 그래서 여기 주가 흐름 보시면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흐름 보시면 대형 IB 들어가 있는 ETF들은 어쨌든 마이너스 손실 없이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딱 보시면 내가 왜 테크에만 집중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다들 그렇습니다. 다들 뒤늦게 맞아요. 내가 왜 네. 그걸 안 했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내가 손실이 조금 났으면
낮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어떻게 이거를 회복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확실히 좀 은행 ETF나 하방이 좀 지지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일부 조금이라도 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말씀드렸고요. 네. 종목 구성 차이 보시면 대형 IB 애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애들 들어가 있고 아까 테크 조금 들어가 있는 결제 네트워크 관련된 XLF는 마스터카드부터 시작해서 비자 뭐 이런 애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IAI 같은 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드, 로빈후드부터 시작해서 CMA, 익스체인지 거래소, 나스닥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중개사, MSCI 신용 지수사 이런 데들이 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성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중개 수수료를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장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거래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그쵸. 전제라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큰 ETF 종목들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이런 친구들까지 저는 괜찮게 보여서 왼쪽에 KBWB, XLF나 IAI까지는 지금 보시면 성과가 꽤 스테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좀 담아가기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수적일수록 왼쪽, 공격적일수록 오른쪽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구분을 식으로. 해봤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 해주시겠어요? KBWB가 왼쪽이죠. 보수적. 보수적인 보수적 분들. 그리고 그 A AITF 쪽이 아크사의 굉장히 공격적. 공격적. 예, 가운데 껴있는 게 IAI. IAI. 네. 네. 이렇게 저게 이제 생각하시면 중립적.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럼 난 중립. 저는 공격으로 가죠. 지금 뭐 돌아볼 어.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공격으로 하면 안 되지. 맞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개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생을 맞아요. 했잖아요. 오늘 분산 투자 얘기하고 있는데 허재은 또 그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코스피가 5%도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상승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아직 회복하려면 한참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분산 투자 네. 또 한국과 미국으로의 이제 국가별 분산 투자, 업종별 분산 투자 얘기가 안 들려. 또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이 좀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오늘 한 얘기를 분명히 시장 보시느라 잘 못 보셨을 텐데 이게 클립으로 올라오면 혹은 다시 이거 못 보셨으니까 이렇게 살짝 하면은 2배속으로 이렇게 싹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우리 오늘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왜 분산을 해야 되고 네. 어떻게 분산을 하는 게 우리 포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자료도 좋고 내용도 참 좋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빅 시장이 이벤트 안에서 우리 너무 방송하느라 또 지수 보랴, 방송 보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또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네, 과장님 네. 혹시는 지금 집중 못하셨던 분들은 꼭 이 방송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은 다들 지금 구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그렇죠. 대해서 포커스를 네. 좀 맞추시고 음. 이벤트에 어쨌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형식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내가 손실을 줄이고 조금씩이라도 조금 더 올라갈 때 조금 팔고 내가 뭔가 좀 더 수익을 내고 네. 뭐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셨으면 그러니까 좀 숨을 좀 쉬시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숨쉬기가 분명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항상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결국에는 행복해지려고 우리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건데 네. 다들 지금까지는 좀 인상 많이 썼지만 물론 앞으로 이게 하락의 끝, 변동성의 끝이라고는 속단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 좀 미소를 띠면서 시장을 같이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K유님께서 여돈 얼굴 밝아졌다. 약간 잿빛이었는데 이렇게 뭐 아침에 안 찍었어요? 인간 지표. 예, 인간 지표. 아니 오늘 시청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네. 그게 이제 마음이 느껴서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 네. 제 마음이 오늘 많이 울컥울컥했습니다. 아이고. 요거 이제 시그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그널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힘내죠 음. 하면서 제가 이제 갈비를 먹었습니다. 갈비를 또 광고도 하셔야 그렇게 해서 되니까. 이제 갈비를 먹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반등이 모르겠어요. V자 반등이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기대도 안 해요. 이제. 네. 뭐 이제 저희는 기대도 안 해요. 겸손합니다. 기대도 네. 안 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구간이 좀 차차 그래요. 좀 네.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다 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박현일 과장님은 좀 보내드리죠. 이제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시죠. 로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딸이 방학이라서 같이 맞아요. 여의도에 저희 같이 왔어요. 왔었어요. 근데 여기 네.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로이 아빠님이 데려가셨나 봅니다. 컨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저희가 실시간 댓글창에 계속 올려드렸는데 네, 네. 확인을 다 하셨겠죠. 요거 이제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근데 ADR 발행도 현재로서는 검토 안 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됐다라는 게 이제 컨콜을 통해서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으로 충당하겠다라는 네. 내용. 하반기 HBM4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 비중이 약 60%를 상회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온 게 특별 성과급 15조 원대를 이번 2분기 때 충당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장기 공급 계약 얘기 그 AI 모델 업체들이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구매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계속 전해지면서 주가는 8% 안팎의 강세에 코스피는 5.35% 그리고 오늘 기관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요것도 오늘 마지막이라고 레버리지 확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요. 왜냐면 이제 내일부터 그 규제 들어갑니다. 기준 네.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현금 기준으로 상향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요, 일부 증권사들은 이게 이제 각각 증권사별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정할 수 있어요. 레버리 상품이 워낙에 위험하다 보니까 네, 이미 적용된 곳도 있고 아마 이제 내일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무조건 3,000만 원의 현금이 있어야 이제 레버리지 ETF 국내외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추가 규제안으로 이게 본인 한도에서 20%만 제한을 하겠다. 그거는 이제 어. 확정은 아니고, 확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얘기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나오고는 거죠. 있어서 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지금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저 오늘 약간 막판에 많이들 저 오늘이 마지막이다 뭐 하면서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는 수급이 금융투자 네. 쪽으로 이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 연기금도 오늘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사실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네이버 제외하고는 지금 20, 30위권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1.53% 오르는데 요거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영향이 큽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8에서 10%대 급등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얘기요?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이 인내심 많은 자에게로 흘러간다. 인내심. 제가 우리 둘 인내심 많으십니까? 저 요새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느꼈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 중에 자꾸 막 이렇게 해요. 피부병이 생겨서 하도 인내하느라 인내. 요새 여러분 제가 허벅지 지금 멍드신 분들 아니 많아요. 피부병이 시달리고 예.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도 좀 당연히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피부에 염증이 막 생겨가지고 이거 인내하다가 내 몸이 상하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네. 좋다고요? 내 아니 몸이 그게 아니라 인내심을 그렇게 키우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인내하셨고요. 앞으로도 뭐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쭉 우리 투자해서 같이 건강하게 포트도 건강,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